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이수페타시스 주가 전망 도와줄 건데요. 이수페타시스 주가 전망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이수페타시스 얘기하면서 꾸준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2026년 영업이익 2천억을 기다리고 있다 얘기를 드린 바 있죠. 그리고 PER 기준 한 20배 정도만 계산해도 사실 2천억에 20배면 시가총액 4조인데 오늘 관점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시가총액 2조 5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얘기를 계속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35,000원과 37,000원에서는 성격이 급한 분들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다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4만원을 오늘 돌파를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일본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이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시 떨어지면서 슬쩍 33,000원과 3만원 사이에서 겁을 주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략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안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덜덜덜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한국 시장은 미국 증시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오늘 떨어진 거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유는 자세히 보시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가 나오면서 상방을 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됐던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3월 13일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당연히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하락이 살짝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건 이제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고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있으면 당연히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공매도 재개가 있었던 이후에 3개월 후에는 항상 시장이 강세였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있고 유럽 재정위기 때도 공매도 금지 기간의 수익률도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 후에는 다시 올라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쪽에서는 매수를 진행하는데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결국에는 올리브영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특별히 이제 전력인프라 이런 주식의 관련주들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수페타시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론형 맞춤형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에서 점유율 기판 MLB 기판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은 2천억 내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올해 1,300억 내년에 1,500억 이렇게 보수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봐도 시가총액은 3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45,000원, 5만원까지는 충분히 단기로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한 게 긍정적이죠.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되면 엔비디아 GTC가 열립니다. 엔비디아 GTC가 열리면 유리기판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유리기판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결국 그냥 일반 MLB 기판인데 이게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건 유기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유리기판이 기존 패키징 기판 대비 갖는 강점은 대면적 과의 최적화, 실리콘 인터포저의 대체로 인한 비용적 우위, 미세 회로 구현, 이런 열효율 우수임. 특히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액칭 냉각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난 2023년 1월에 굉장히 큰 강세였고요. 2023년 1월에 동시에 우리나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처럼 액칭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GST 같은 종목도 지난 2024년입니다. 2023년이 아니고 2024년에 1월 내외 굉장히 큰 상승을 나왔죠. 삼성공조도 한번 볼까요? 그죠? 2024년 1월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죠. 삼성공조를 뭐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사라고 한 시점은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첫 번째 돌파했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가는 종목인데 실적이 매우 좋은 종목, 그런 종목만 사라고 합니다. 특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그쵸, CVC 캐피탈이 유럽에서 자금이 들어온 게 이때 18만 5천원 18만원 나이였는데 이 주식은 그죠? 편하게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26만원까지 편하게 갑니다 했는데 지금 32만원까지 쉽게 올라왔죠. 이스페타시스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278억입니다. 전년 동기에 106억이었는데요.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한 건 아쉽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난한 성장이 기대되고 2분기에도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4분기 보시면은 계속 몇 분기 연속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산업이 계속 성장하지만 1분기,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쵸, 압도적 성장, 26년에도 압도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종목이 있고 그런 종목은 우리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 GTC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캠 관련주로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소캠 관련주로 우리 최근에 이제 멤버십에 제가 TLB 같은 거 한번 17,000원 전후에서 사면 수익이 난다고 했었는데 이 종목도 금세 2만원까지 왔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주식시장이 쉬는 과정입니다. 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장기 성장성 또는 이제 국가 간에 결국에는 큰 자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저궤도위성,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UAM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6G 또는 저궤도위성 이런 기술력이 중요한데요. 이 저궤도위성하고 6G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저궤도위성 관련주로 우리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4만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한번 수익이 납니다 했는데 44,000원 부근까지 한번 10%대로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저점이 보시면은 38,600원이었습니다. 38,600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러프하게 38,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서는 다시 최저점을 찍고 5만원, 6만원까지 아주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최근 실적은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종전수혜, 그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종목은 최근 정치적 이슈로 스타링크 대안으로 원앱이 부각 중인데 이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확대 및 동사 수혜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025년에 1,000억, 그쵸? 2025년 1,000억. 이 원웹에서 큰 저궤도 사업에서 큰 성과가 생긴다면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을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결국에는 장기적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란 결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월봉을 보면 나 이스페타시스 옛날에 투자했으면 큰돈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은 시점에 가령 한 10년 전에 이스페타시스를 샀으면 수익이 났겠지만 10년 전에 이마트를 산 사람은 당연히 수익이 안 났죠. 그러면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자, 이마트가 과연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죠.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대충 이런 데서 사가지고 저평가됐으니까 무조건 수익 날 거야 했겠지만 이 회사는 최근 들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산업을 보셔야 되는데 이스페타시스는 AI 산업이 있는 거고 이마트는 뭐예요? 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마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커머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쿠팡이라는 새로운 지금 이제 쿠팡이 이커머스에서 1황입니다. 1황. 1황제란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커머스 산업, 그 오프라인에서 쇼핑 산업의 3강이 누구였습니까?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롯데 그룹,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홈플러스였습니다. 마트 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대형 마트였는데 홈플러스 지금 안 좋게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영원한 거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노래방 가사처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사람은 결국에는 늙을수록 변하지 못합니다. 변하지 못하면은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 사실 이제 꼰대 의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손흥민 아빠처럼 막 열심히 해야 돼. 흥민아 지금 여기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막 그러면서 2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부터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손흥민 아빠가 계속 그렇게 꼰대처럼 막 열심히 해야 돼 하는데 그 말은 맞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면은 그 결국에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도 뒤떨어지고 그건 결국 유연성의 결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연성의 결여는 뭐냐? 이제 우리가 세폴스키라는 인류 저자가 있는데요. 세폴스키가 스트레스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29세, 34세, 39세로 인해 이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음악, 새로운 요리, 음식, 새로운 스포츠, 새로운 운동. 그러니까 음식, 요리,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먹던 음식만 먹는 거고 내가 계속 듣던 음악만 듣는 겁니다. 내가 힙합 음악 좋아하면 힙합 음악만 듣는 거고 클래식 안 듣는 거죠. 내가 클래식을 좋아하면 내가 트로트를 좋아하면은 내가 다른 음악 안 듣는 거야. 그게 고착화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폴스키라는 그래서 세폴스키라는 이제 스트레스 인류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참고로 인류라는 책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책도 두껍고 한데 뭐 재밌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되냐?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제가 이제 40대고 저도 이제 아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아이 교육 제가 왜 웃냐면은 선행학습이라는 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선행학습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한국말도 못하는 애한테 영어를 가리키고 걔를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고 막 이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명문대 나온 사람이 과연 잘 될까요? 무조건? 확률은 높아지겠죠. 확률은. 근데 무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크호스에 주목하셔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제 주변에 나름 이제 명문대 나온 사람, 나름 그 사립고등학교 나온 사람 제가 주변에 막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35세부터 느낌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교만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그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이라는 건 뭐냐? 주식 투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제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익 낼 수 있게 자신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브레이브가 있어야 돼요. 이런 브레이브. 용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감. 여러분도 용감해야 되죠. 용감하게 내가 성광밴드 사람들이 막 다 힘들어할 때 성광밴드 무조건 사십시오. 13,000원 라인에서 그냥 긁어놓으시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무조건이나 절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얘기했던 성광밴드 크게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HD현대중공업 크게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17만원 안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사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어떤 사람이 17만원 안에 사라고 하니까 당일에 네가 사라고 하자마자 마이너스 5% 났어.
막 화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날부터 계속 오르니까 연장 결제를 엄청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3-4분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단기로는 다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림이라는 게 뭐냐? 그림은 뭐예요? 장기적인 그림은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얘기가 우리가 꼰대의식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전 의식으로 이마트를 샀던 사람, 저평가 영역에 있는 이마트를 샀던 사람 돈 하나도 못 법니다. 그쵸? 근데 뭐예요? 2021년까지 급등했던 카카오를 보면 그 카카오 산업에서는 그쵸? 카카오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이게 잉여 현금이 흐름이 늘어나는 시점이니까 크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만큼 내러티브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 카카오 뭐예요? 카카오 저평가 영역에 있어서 여기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저평가 아닐까 샀던 사람 다 크게 물립니다. 그죠? 네이버가 지난 20년간 보시면은 처음 인터넷 산업이 시작됐던 이 시점부터 첫 번째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산업에서는 이제 모바일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장에서 과연 AI 로봇의 이제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서 네이버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약간의 의문점. 왜 약간의 의문점이냐? 여전히 검색 시장에서는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기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AI에서 뭐 챗GPT나 플렉서비티, 퍼플렉서티 같은 이런 거 AI 쓰지 네이버가 갖고 있는 AI를 대다수의 사람이 쓰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쵸? 그만큼 AI 지금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도 하고 있지만 AI 기업 간의 거의 전쟁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교육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고민은 뭐냐? 아주 옛날에 어떤 고1 학생이 나는 노는 게 좋아서 공부는 적당히 하고 아빠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공부 적당히 해서 형은 뭐 명문대 갔는데 난 홍대 갔어. 그리고 난 맨날 놀면서 막 엄마 아빠는 막 나를 보면서 막 이게 내 자식이야 뭐야 이랬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아 가는 거야. 노홍철이란 인물은 영상에 나와서 대단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이거 보세요. 아이고 웃으면서 시원하게 웃으면서 감탄사만 내뿜습니다. 그쵸? 맨날 웃으면서 방송만 해요. 근데 너도 나도 노홍철 영상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왜 그럴까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 우리가 인류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제가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자동차를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그죠? 좋은 대학도 나와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자동차 공장이라도 들어가고 자동차 공장 들어간 사람도 너무 부러워. 왜냐면 이 회사가 잘 되면은 이 회사에서 연봉 막 1억씩 버니까. 그쵸? 근데 뭐예요?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데 연봉 1억은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에요. 10년에 한 번이래요. 그 정도로 공장 다니는 사람이 막 연봉을 막 그렇게 많이 버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때 고1 때 공부 적당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덕후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큰 돈을 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는 과거에 결국에는 인류가 기계를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지금은 뭐예요? 기계가 인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주식시장도 패러다임 바뀌어요. 조선업이 계속 안 좋았지만 조선업이 어느새 그쵸? 대호황 사이클로 바뀌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HD현대중공업 분명히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첫 번째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유의미한 흐름, 그 유의미한 흐름이 거래대금이 실려야 된다. 거래대금이 여기서 보시면 2천억 실렸죠? 그죠? 여기 보시면 2천억대 실렸죠? 그죠? 제가 그 얘기하면서 몇 개월째 17만원 안에서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당시에 얘기했던 게 하나오션이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게 다크호스가 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딱 3만원 지지하더니 그때 잠깐 3만원 이탈했었습니다. 3만원 지지하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대형주나 중소형주 보시면 마이너스 30% 전후에서 고점에서 떨어지면, 물론 이제 시장이 엄청 안 좋아지면 더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크게 오릅니다. 그 몇 개월 후에. 그쵸? 하나 시스템도 제가 그 당시에 이거는 그 거래대금 실리면서 올라갔으니까 올라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로템 볼까요? 현대로템도 제가 이것도 거래대금 실리면서 신고가 갔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올라갑니다 했는데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로봇입니다. 그쵸?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로봇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우주항공에서 계속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감해야 돼요. 물론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주식 사야 되죠. 뭐냐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LS라는 기업이 갑자기 잘못될 일이 별로 없고, LS라는 기업은 실적이 뭐 아주 무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LS라는 기업은 이제 뭐 어떤 법적 리스크도 별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라인에서 지지한 다음에 그냥 이제 쭉 밀어 올리겠구나. 그죠? LS뿐만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APL 같은 경우 제가 멤버십에서 6만원 라인에 사라고. 우리가, 용감해야 돼요. 용감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용감하지 않는다면 제가 멤버십에서 무슨 얘기하냐? 최근에 이제 뭐라고 해요? 캠트로닉스를 한번 사보십시오. 오늘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여기서 보시면 8월, 그죠? 오늘 오전 8시 11분, SKC하고 캠트로닉스를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캠트로닉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장전에 제가 교육했는데, 장전에 교육하자마자, 그쵸?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 캠트로닉스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3,700억 터졌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10% 뭐 전후, 그리고 여기 딥하게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좋았는데 매출이 이제 향후에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나오는 휴온스 글로벌 같은 종목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향후에 실적 매출에 대해서 뭐 전망이 좋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런 종목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큰 폭의 하락이 나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목은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쇼티지, 여러분들 이제 쇼티지, 사실 제가 종목을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사실 이제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